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전담 간호사 이한솔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국가암 통계를 볼 때 암 발생률 2위로 한국인에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장암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대장암학과 박성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에서 대장암을 비롯한 대장학문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박성실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대장암이 발견되기 전 혹시 전조 증상이 있나요? 네, 거의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대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은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장암이 진행되게 되면 빈혈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배변 습관에 변화가 오고 대변이 가늘게 나오기도 합니다. 항문으로 혈변이 나오기도 하죠. 체중 감소는 암이 제법 진행된 후에 종양 자체로 인해 몸의 대사 상태가 변하거나 식욕이 저하되고 영양분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암이 제법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은 크게 오른쪽 대장, 왼쪽 대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른쪽 대장, 즉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생긴 대장암에서는 소화불량이나 빈혈이 주로 나타나고요. 커지면 밖에서 단단하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왼쪽 대장, 즉 항문과 가까운 부위에 있는 대장암에서는 배변 습관에 변화가 옵니다. 종양으로 인해서 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액체만 나오는 경우에는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장폐색증이 오게 됩니다. 종양에서 생기는 출혈로 혈변도 자주 관찰됩니다. 출혈에 따라 대장암과 치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대장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출혈의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생긴 암 때문에 출혈이 생긴다면 대장을 타고 내려오면서 검은 변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항문과 가까운 대장에 생긴 암들은 선홍색으로 대변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죠. 치액으로 출혈이 생길 때는 대변이 나온 후에 뒤이어서 출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직장암의 경우에는 치액으로 인한 출혈과 분간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비, 가만히 두면 대장암으로 되기도 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수 있겠습니다. 변비가 있을 때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장 내 미생물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변비 환자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대장암이 있을 때는 변비 증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 여러 가지 암을 들어보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우리 몸에서 대장은 약 1.5m 정도 되는데요. 크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 직장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항문에서 약 15cm까지를 직장이라고 하고 그 위에 대부분의 대장을 결장이라고 합니다. 결장은 주로 대변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직장은 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장암은 결장암과 직장암을 통틀어 말합니다. 대장암을 2기다, 3기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대장암의 병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장암의 병기는 종양의 대장벽 침범 정도와 림프절 전이에 따라 크게 0기에서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장벽은 점막층,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장암이 점막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0기,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는 1기, 그 이상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2기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는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고요. 림프절 전이가 되었을 때는 3기 이상이 됩니다. 대장에서 멀리 떨어진 폐와 간 등의 장기나 복막으로 퍼진 경우는 4기로 분류합니다. 대장암의 치료 과정과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기는 대장 내시경적 절제술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1기는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근치적 수술이 필요하죠. 2기에서 3기의 경우에는 결장암과 직장암이 조금 다른데요. 결장암에서는 근치적 수술 후에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고요. 직장암의 경우는 수술 전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하고요. 약 6주 후에 근치적 수술을 시행합니다. 사기 대장암은 다른 장기나 복막에 전이가 있는 경우인데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동반 절제를 하고 절제가 힘든 경우에는 완화 항암 호학요법을 시행합니다. 과거에는 개복 수술로 진행되었던 대장암 수술이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부터 점차 그 수가 늘어서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로봇 대장암 수술이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급격하게 그 수가 늘었습니다. 직장암에서는 현재 약 30% 정도가 로봇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 침습 수술은 개복 수술과 비교했을 때 종양학적 예후, 즉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아주 큰 경우나 종양으로 장천공이 돼서 응급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수술에서는 여전히 개복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음식과 특별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비단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지방 식이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요. 술과 담배도 자제하는 것이 좋죠. 운동으로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 내시경은 용종을 제거하고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세 이상이신데 아직 대장 내시경을 안 받아보셨다면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대장암에 대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요.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대장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